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안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거의 안보와 관련된 어제 나온 뉴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러시아와 이란이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국가 모두 미국의 유권자 등록 정보를 확보를 했고 플로리다 주의 유권자들에게 위협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후보님, 이런 위협을 어떻게 중단시키겠습니까? 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떤 국가든 간에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미국의 주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미국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 개입은 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측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외국이 우리의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국가안보국장이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제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러시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러시아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푸틴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푸틴은 아프간에서 우리 미군을 살해하는 데 대해서 현상금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왜 못하고 있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 우리의 주권에 위협을 미치려고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분간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선 동안 미국의 적성국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바이든 후보의 질문에 발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300만 달러를 푸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모스코 시장과 모스코 시장의 부인과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두터운 친분이 있죠. 350만 달러를 바이든 후보가 모스크바 시장의 아내로부터 받았습니다. 왜 이 돈을 받았는지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 모든 현안을 알고 있습니다. 존도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다른 국가들이 저보다 러시아에 강경하게 나선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제가 패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나 아니면 나토 국가와의 공동 대응에 있어서도 러시아에 제가 가장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1,350억 달러에서 4,200억 달러로 국방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베개와 종이를 우크라이나에 팔 동안 저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의 군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했습니다. 저야말로 가장 러시아의 강경한 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임 행정부는 제대로 러시아에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잠수함의 항구 문제 기억 혹시 나시나요? 오바마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러시아의 송두리째에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바이든 후보가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돈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모든 교환된 이메일과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받은 돈이 기억나시나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돈을 받은 일이요. 이를 미국 국민들에게 책임지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바이든 후보 진영에 속했어야 하는 인물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바이든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미국 시민들에게 소상히 이 자리에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바이든 후보님 답변하시죠. 저는 평생 외국 세력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중국
중국에서 비밀 은행 계좌를 유지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외국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게 첫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제 납세 내역을 항상 공개해 왔습니다. 22년치를 다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왜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외국 세력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 전국에 있는 호텔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아닙니까? 제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750달러밖에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얼마 냈는지 회계사들에게 물었는데 1,000만 달러,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회계사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수천만 달러, 1,0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회계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세금을 더 내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세금을 1,000만 달러 이상, 수천만 달러를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750달러 얘기를 계속 지금 꺼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그 납부 수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수백만 달러 이상의 수천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릴 점이고 두 번째로 저는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바이든 후보가 받고 있죠. 우크라이나로부터 바이든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도 바이든 후보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350만 달러를 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아들이 러시아 등으로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돈을 챙겼죠. 10% 거물에게 10%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빅맨, 거물이라고 이메일에 언급이 되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후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설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분에게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사에게 납세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고 연락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연말정산 내역이 끝나는 대로 제가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IRS로부터 제가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는데요. 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안 되었는데 IRS가 저에게 아주 불공정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감사가 회계 감사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제가 연말 정산 내역을 공개할 것입니다. 저는 수백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냥 세금만 납부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 납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세력과 외국 정부와 연루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4년 내내 해왔습니다. 그럼 납세 내역 공개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장난치지 마시고요. 4년 내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납세 내역을 아무도 실제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안 내거나 아주 적게 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과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세금 체계를 어떻게 피해갈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냈다. 내가 스마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마녀 사냥이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에도요.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제가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밀러 국장과 18명의 민주당 의원 그리고 미국 전역의 FBI 요원들이 4,800만 달러를 들여서 제 자금 내역을 샅샅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납세 내역까지 보았지만 그 어떤 외국 세력과의 연루나 잘못된 불법 행위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100만 달러만 들여도 바이든 후보의 자금 내역을 속속들이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와 바이든 후보 가족이 외국 정부로부터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수백만 달러를 바이든 후보의 형제가 외국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모두 바이든 후보를 거친 자금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손을 거친 자금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미국 전역에 주택을 두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후보님 아드님이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죠.
제 아들이 브리즈마라고 하는 한 업체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는 문제가 의문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언제나 미국의 정책을 있는 그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뇌물을 주고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 아들도 중국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번 것은 바로 여기 있는 트럼프 후보뿐입니다. 트럼프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하나 할 수 있을까요? 바이든 후보의 아들은 오랫동안 무직자였습니다. 군대에서도 전역을 했고요. 오랫동안 바이든 후보의 아들이 무직자였는데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8만 4천 달러를 바이든 후보에게 매월 지급했습니다. 18만 4천 달러를 매월 지급하고 300만 달러의 선수금을 또한 지급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에너지 기업에 전혀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도요. 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 재산을 증식을 하고 기업 지분도 전혀 처분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중국에 계좌를 두고 있다고 트럼프 후보께서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 은행 계좌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 제가 해외에 계좌를 두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은행 계좌가 2013년도에 있었던 개설했던 구자였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이 계좌를 폐쇄했습니다. 제가 중국과 한때 거래를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다른 몇백만 명의 기업인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서 중국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중국에 개설했다가 그 계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든 후보와 다릅니다.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었을 때 기업과 어떻게 접촉을 했나요? 제가 대선 출마를 하기로 이후에 결심을 했는데요. 출마를 하기 전에, 출마조차 하기 전에 제가 계좌를 이미 폐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그리고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전에요.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어떻습니까? 현역 부통령이었을 때 바이든 후보의 아들이 그리고 형제가 배를 불렸습니다. 진공청소기처럼 돈을 외국으로부터 빨아들였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께 중국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 관련해서 투명성이 부족했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께서 당선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중국이 국제적인 규칙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방식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적자를 오히려 높였습니다. 줄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1% 이상의 재산권을 중국인에게 넘겨야 하는데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국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자유로운 항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국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오히려 강화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중국이 잘못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에어포스 공군 2호기에서 타면서 중국 등의 국가를 방문해서 바이든 후보가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외국 정부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십시오. 매년 1,000만 달러를 외국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지인을 소개해주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재선이 되시면 중국이 어떻게 돈을 내도록 할 것입니까? 지금 중국이 이미 280억 달러의 보조금을 미국 농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혈세에서 나온 보조금입니다. 납세자들의 돈 혈세에서 아닙니까? 나온 보조금입니다. 아닙니다. 중국이 280억 달러를 미국에 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농민이 중국의 집중 무역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제가 중국에 철강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철강 때문에 미국 철강 산업이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미국의 철강 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저를 공격하는 이유는 실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 트럼프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가족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너무나 큰 타격을 받고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싫은 것입니다.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갚기가 어렵다.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데 타이어를 바꾸기 어렵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중산층 가정들입니다.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10초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 문제는 그만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이든 가족과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북한에 대해서 정치인처럼 발언하고 이야기해보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정치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고요. 그러면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친서를 교환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장거리 미사일을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하지만 최근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 크기의 ICBM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핵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를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초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졌을 때 아주 유익한 대화를 가졌는데 15분 예정되어 있었는데 1시간 이상 실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전쟁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좋은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는 다른 인물일지 몰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관계를 김정은 위원장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2달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하려는 예측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이루어졌다면 서울이 북한으로부터 몇십 킬로미터만 떨어져 불과 몇십 킬로미터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데 3,200만 명, 수백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덕분에 그 전쟁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4번의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어떻게 제어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중국의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왜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국에 이렇게 가까이 배치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북한이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북한을 제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 미국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북한은 그런 문제 행동을 계속 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런 행동들을 정당화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와중에 미사일 능력을 더 강화시켰고 미국 본토를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입니까? 그 조건이 있습니까? 한반도는 비핵화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핵 능력을 감축해야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 만나려고 했는데 바이든 후보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바마를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지금 미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 각국과 정상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 일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히틀러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지만 히틀러는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김정은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비핵화를 요구를 했고 김정은의 행동을 정당화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재를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회담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대북 문제가 그야말로 형사노릇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 후 3개월 동안에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 아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참담한 외교의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저에게 북한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